오늘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비상사태 운운하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비상사태 타령이 점입 가경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데나 두고 비상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말장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멀쩡히 상임위도 열리고 있고 비록 정의당이 논의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양당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행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야당은 인내하면서 인생 문제는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는 말도 안 되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자 하면 번지수마저 틀렸습니다. 헌법상의 삼권 분립 원칙마저 훼손하면서 국회와 의장을 겁박하는 것과 노동학법을 밀어붙여서 국민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 그리고 2천만 사표를 외면하면서 당리당략에 몰입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목립,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비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를 떠올리면 이런 비상이라는 용어의 남발은 더욱 우습게 됩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57일간 장애투쟁으로 밖으로 떠돌던 야당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학재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렸던 전형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너무도 어이없는 대통령의 입장 변화입니다. 결국 비상한 시국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비상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을 혼란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죄송합니다. 지금 국정을 혼란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상운운하며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먼저 비정상적인 행태의 정상화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샘플 배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우리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샘플 배송에 대한 한미 합동 실무단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서 탄저균 샘플을 국내로 반입했고 최근에는 패스트큐까지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전 동의조차 보고받지 못했으며 이런 통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큰 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잊혀지고 있지만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주한미군의 이 같은 행태를 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에 다시 한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소파 구속문서 형태로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 시 우리 정부의 샘플의 종류, 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미흡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경우
주한미군에게도 독일인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생화학 물질 등을 수입, 검사, 방지하려면 반드시 독일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소파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의 건강과 위생 관련 법령이 주한미군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국내법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정부의 통보, 협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것은 생화학무기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가입국인 미국이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생화학 물질의 한반도 반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야말로 생화학 물질이고 그 도입 무기입니다. 그 어떤 장치로도 그 위험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파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또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그 어떤 생화물질 반입도 그리고 실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의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너무도 한숨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혁신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변명했습니다. 비록 옳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할 만은 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 이어서 공당의 원내 대변인조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것은 정말 한숨나는 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 방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현재 야당의 주장이라면 극단적인 예시까지 하면서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경기장 운운하며 선수 은퇴까지 말하는 것은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픈 일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도 비양심적인 행동이지만 만일 모르고 그와 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반대의 이유를 들고자 하면 먼저 고민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의 단맛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벼랑 끝 전술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 적당히 웃으시고 적당히 이유를 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